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열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공개할까 비공개할까 이렇게 예. 잡아봤는데요. 새누리당 이정현 체제가 시작하면서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일주일 넘게 지금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 비공개하기로 원래 결정했던 거 아닙니까? 처음에 할 때 무슨 내부적으로 다른 이른바 비박계 최고위원이 한마디 하니까 굉장히 좀 썰렁해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식 주재를 한 회의가 총 4번인데요. 그때마다 발언 공개 여부가 전부 달랐습니다. 예. 자, 보시면요. 지난 10일 첫 회의 때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대표와 원내대표 발언만 공개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예. 그런데 하루 만인 11일 날 전부 비공개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예. 대표하고 원내대표만 하면 최고위원들과 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였죠. 17일 날은 또 발언을 전부 공개했습니다. 덕분에 한 일주일 만에 최고위원들이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바로 오늘인 18일은 또 원내대표 발언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전부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자, 예. 이렇게 되니까 기자들 역시 도대체 어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 기준이 그럼 나온 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정확한 기준이 지금 없는 상황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냥 다 공개하고 싶을 때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으면 공개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런 것도 아직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책은 죄가 없다라고 정해봤는데요. 예. 자, 리영희 교수가 썼던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진보학자들이 쓴 해방 전후사의 인식, 줄여서 해전사라고 하죠. 예. 이 책들 7, 80년대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던 책이고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 한 번씩 읽어봤을 책이고 읽어보지 못했으면 들어봤을 책들인데요. 예. 자, 이 책들에 대해서 현직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 국장급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책은 대한민국 지성사에 치명적인 해독을 끼친 책이다라고 상당히 좀 비판적인 언급을 댓글로 달아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자,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문체부의 고위 공무원이 특정 책들을 언급하며 문제라고 지적한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두 책은 주로 물론 진보 진영에서 많이 읽힌 저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색다른 시각을 제시해서 군사정부 시절에는 금서로 지정된 바도 물론 있고 지금은 서점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양반이 얘기하는 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일단 그 두 책이 특히 우리나라 한국 현대사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부각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분명히 공도 있는데 공보다는 과만 강조했다는 주장인 겁니다. 예. 오늘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를 마치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처럼 보는 시각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책들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시 말해서 헬조선 같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신조어가 유행하는 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책들 때문이 아니냐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예. 하지만 관역을 잘못 잡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시절에 중고등학교에선 대부분 국정교과서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생이 되거나 성인이 됐을 때 접했던 이런 책들을 빠져드는 측면도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기 예.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 그건 헬조선을 칭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얘기는. 예. 하지만 책엔 죄가 없다라고 이성대 기자가 제목을 뽑아오셨네요. 다음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침묵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예. 자,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두 야권의 유력 주자가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서 만나서 관심이 좀 집중이 됐는데 예. 자, 이 자리에서요.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 총선에서는 서로 경쟁했지만 내년 대선에서는 함께할 거다라고 믿는다. 공식석상에서 총선 이후에 야권 후보 단일화나 야권 연대를 이야기한 건 사실상 예. 처음인데 그래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안철수 전 대표는 이 대답에 대해서 그냥 지금은 웃고 있지 않지만 웃으면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이고, 웃는 사진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예, 예. 이 사진은 이건 관계가 크게 예. 없습니다. 근데 안철수 전 대표라고 해서 저기서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국민의당은 총선 전에도 야권 통합, 후보 단일화 이런 데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고
지금도 그 기조는 이제 유지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조가 유지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예. 지금 국민의당은 더민주 중심의 야권 통합엔 소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신 3자 구도는 승리할 수 있는 구도다. 따라서 최대한 3자 구도로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제가 오늘 점심에 국민의당 핵심 의원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년 대선에서는 3자 구도 그 이상의 다자 구도가 펼쳐질 것이고 물론 대선이 가까워지면 양자 구도로 수렴이 될 수 있지만 국민의당 중심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자신했습니다. 물론 뭐 3자 구도로 대선이 치러진 경우는 없습니다. 늘 출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